이제 기본적 분석 세 번째 편. 음, 첫 번째 편은 어, 제일 처음에 이제 단기 투자를 알려드리면서 다트가 뭔지, 그 다음에 주요 공시가 뭔지 이렇게 큰 흐름만 이제 음, 봤었고요. 그 음, 다음에 중기, 이건 음, 3개월이죠. 음, 그 다음에 중장기 6개월이죠. 음, 6개월이나 9개월. 중장기 투자 쪽에서는 기본적 분석 2편이라고 해서 정기 보고서만 음,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다 이제 완성이 안 된 리비전 0.6 가지고 알려드렸었죠. 음, 지금은 세 번째 편인 거예요. 음, 그래서 세 번째 편에서는 이 다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거래소,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음, 이걸 공부를 하면 지수를 우리 한국거래소에 음, 상장돼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에 음, 이 지수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지, 그리고 음, 산업은 어떻게 분류를 시켰는지, 음, 업종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시켰고, 음, 테마에는 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 거죠, 법. 그냥 말 음, 그대로. 어떤 주식이 상장될 때 나는 업종이 뭡니다. 신고를 할 거잖아요. 음, 그 신고를 받고 여기에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분류를 하는 이 분류법이 한국거래소 분류법인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근데 각각의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네이버, 네이버, 음, 그렇죠. 네이버라고 하면 네이버의 증권인 거죠. 그렇죠. 예, 네이버 증권에서 분류하는 음, 업종이 있고 테마가 있는 거죠. 음, 이거는 네이버가 분류를 하는 거죠. 네이버 직원들이 이제 분류를 막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카카오 증권도 마찬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증권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에서 분류를 시키는 거죠. 이것도 증권사에서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테마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업종이라든지, 이거는 이 회사에서, 이 영문이니까 음, 키움증권이죠. 음, 그러면 삼성증권에서 분류하는 업종과 테마, 그리고 이 키움증권에서 분류하는 업종과 테마는 달라요. 음, 네,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분류하는 업종과 테마, 그것과 이 키움증권에서 분류하는 업종과 테마가 다르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2021년 5월 달 기준, 이 페이지가 만들어질 당시 기준으로 코스닥은 1499 종목, 코스피는 유가증권 시장하고 같은 거고, 921 종목이 상장이 돼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지금은 2023년 8월 23일인데, 이 2년 한 3개월 지나는 동안 상장되는 회사들이 있고 음, 상폐되는 회사들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숫자는 계속 변동이 될 거죠. 음, 그래서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대충 봤을 때 한 3천 개 정도 되는 것 같다. 대충 봤을 때. 음, 어, 상장과 이제 상폐 조건. 그래서 이제 상장되는 조건식이 있는 거고, 음, 이 상장이 될 때 유가증권에 내가 상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건식과 코스닥 시장에 나 상장을 할 거야라고 이 하는 그 조건식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스닥에 있던 종목이 상패를 하면서 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신규 상장을 하려고 할 때 이 정리매매를 하잖아요. 음, 이쪽에서 정리매매를 하면서도 주식이 막 오르죠. 얘가 더 빡세니까. 음, 그러면 더 그 종목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인정을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법률에 맞게 이렇게 이 법에 맞게 맞추는 거는 조건식을 맞추는 거는 그 종목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가격은
시장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이 종목 마음대로 이 가격을 막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구나. 네, 코스닥에 있던 종목이 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 큰 흐름이 바뀌면 아, 이 종목은 시장에 환호를 받는 거죠. 사실상.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나머지 이 내용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이 대장주라고 하면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했을 때 이 정의가 없었어요. 언제? 2017년 4월 1일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은 대장주가 있냐는 거죠. 대장주라는 개념이 지금은 있냐? 백과 지식백과 기준으로 없죠. 아직도. 지금이 2023년 8월 23일이죠. 이거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2022년 2월 달에도 봤는데 여전히 정이 없고, 그죠? 네. 그 다음에 2020, 2023년 8월 23일, 오늘이죠? 23일 기준으로 네이버 지식, 그리고 위키백과 검색했을 때도 대장주가 없었대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항상 기준을 이 위키백과도 이제 기준점을 삼아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키백과도 볼 필요는 있겠죠. 뭐야, 회사의 얘기 대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없네요. 대장주가. 그러면 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도주, 여기에서 또 하나, 이 수혜주를 찾았는데 수혜주도 없더라. 네. 그리고 수혜주를 검색했는데 수혜주는 안 나오고 테마주가 나오더라. 그다음에 주도주를 이제 정의를 내렸는지를 봤더니 한경 이 경제용어 사전, 한국경제죠.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주도주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거죠. 대장주는 없고요. 수혜주도 없고요. 정의를 내린 데가 여전히 없더라. 그래서 이 주도주와 이 대장주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도 스스로 거기에 돈의 흐름이 보이겠죠, 당연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대장주라든지 주도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산업을 이해를 해야 되고 업종에서 대장주가 있고 업종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고 어떤 특정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테마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있는 거고 이 테마를 발생하게 만든 어떤 사건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수혜로 인해서 테마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테마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아. 그래서 시장에서 열광하는 그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제 주도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테마가 낀
그 회사들 중에 제일 큰 회사, 시총이 제일 큰 회사, 그 회사가 바로 대장주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스타트 히어에서 제가 내린 거죠, 사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 교육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선도주에 대한 정의도 이제 시사 상식 사전에서 또 환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음, 위키백과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이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도 찾아보려고 하면 이제 이 다른 회사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이해되셨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장기 투자에서의 추천 도서모죠. 장기 투자의 추천 도서모죠. 대한민국 산업분석이라는 이런 서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서적을 통해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해하고 계시죠, 이미? 그죠?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팔아.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이 휴대폰에 납품하는 회사들, 예, 그 회사들이 후방산업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방산업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팔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전조등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막 센서라든지 막 이걸 납품하는 회사들. 후방산업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 대장주와 주도주와 수혜주. 이제 좀 개념이 조금씩 조금씩 잡히실 걸로 이해를 하고요. 한국거래소는 부산에 본사가 있고, 찾아보면, 그 다음에 서울 여의도에 이제 사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 사옥이 있는.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상장 공시 시스템은 킨드고요. 킨드는 이 krx.co.kr 여기를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조직도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여기 보면 유가증권 시장과 이 코스닥 시장본부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장 회사가 이제 정기나 수시 이 보고서를 제출을 금감원에 하면 이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거래소에도 같이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이 코스컴이라는 회사가 이제 막 모디파이를 막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제 언론사나 증권사에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어, API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막 이 자동 매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이제 다트에서 나오는 그 API,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써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서 이쪽 얘기는 아닙니다. 이쪽에서 이 KRX에서 제공하는 이 킨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국거래소, 코리안 익스체인지에 대한 이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어, 주식을 하다 보면 투자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투자 유의 안내 뭐 이런 이 시장 경보 해가지고 VR 뜨고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얘네들 관할이라는 거죠. 누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이 킨드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여기 보면 이제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는 얘인 거죠, 얘. 여기에 들어가려면 한국거래소에 대한 이제 오버럴이라고 그냥 조직도 이렇고 뭐 이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 감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끌고 오는 거죠. 누가? 네이버도 끌고 오고 여기저기서 막 끌고 오는데 일단 네이버만 먼저 보면 네이버의 증권을 먼저 보면 국내 시장에 여기 있죠. 거래 정지 뭐 그다음에 어디 갔어? 관리 종목. 네.
얘는 이제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한 번에 이제 다 갖고 와 버리는 거잖아요. 싸그리 묻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그래서 이 지정 사유는 이거고 왜 이제 이 관리 종목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시장 경보 종목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주의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여기 이 투자 주의 종목 전체 이 안에는 제가 뭐도 있다고 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외에 하나가 더 있죠. 아, 그렇구나. 아까 제가 그림을 음, 이렇게 그렸죠. 이쪽 코넥스 쪽, 코넥스. 예, 그리고 기타 법인도 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영문에서 딱 쳤는데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코스피하고 유가증권 시장만 있기 때문에 음, 왜 그런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다 어디서 긁어왔을 것 같다? 당연히 한국거래소에 정의 내린 거를 그대로 카펜 페스트 해가지고 네, 갖고 온 거죠. 음, 이 데이터도 다 음, KRX에서 다 갖고 오는 거죠. 음,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음, 마찬가지고, 음, 다 KRX에서 갖고 오는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음,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음,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한 겁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시면 투자주의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가려면 어떤 조건식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3일 동안 100% 상승을 했거나, 3일, 이 5일 동안 60%를 상승을 했거나, 음, 오화 조건인 거죠. 15일 동안 100% 상승을 했거나, 네, 뭐 이러거나 이러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옆에 점점점 해가지고 음,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가급변, 뭐 음, 이런 거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 투자 주의 종목이 돼 버리는 거고. 음, 그래서 이 내용은 가능하면 머릿속으로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 뭐가 있냐면 내가 투자 주의 종목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갔어요. 이미 100%뛴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점이 되잖아요. 3일 동안 이 네. 3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이제 이 거래가 그렇지. 이제 종가 종가, 기준으로, 종가 예, 기준. 종가 기준으로 이제 체결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음, 이 변화가 적죠. 음, 변동폭이 적어지죠. 그런데 그 3일이 지나고 나면 변동폭이 또 갑자기 커지는 거죠. 거래하기가 힘들 때는 변동폭이 적다가 그게 또 풀리면 뭐가 있나 이 3일 동안 분석이 최대한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나? 음, 그리고 사실상 이제 장기정선 돌파를 했어. 그럼 이미 두 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경기정선 돌파야. 그럼 네 배까지 갈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3년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네? 그럼 얘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음, 그러면 내가 100%가 상승을 했다고 해도 더 간다는 거잖아요. 음, 지금. 그러면 충분히 이제 먹을 건덕지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한 번 더 써놓은 거고요. 그죠? 음, 이해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 데이터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뜨겠죠. 그죠? 이 화면이 뜨고 이쪽에서 이제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이제 주가 지수의 이 전체 주가 지수를 눌러서 코스피를 보면 이제 산출 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 산출 주기 10초다 그러면 초봉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코스피 개별 지수 이제 종합 정보에서는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이 종합 정보의 구성 종목. 음, 이 코스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음, 그래서 엑셀로 여기 이제 다운로드를 딱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예, 다운로드를 딱 받으면 이 코스피의 오늘 시점 기준으로, 예, 오늘 시점, 오늘
오늘 마감일, 마감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전 종목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거는 종목 코드, 종목명, 현재가, 뭐 대비, 이 전일 대비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등락률, 그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구성 요소 해서 지수 구성 요소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네. 여기서는 클릭하면 조회 누르면 이제 구성 종목들이 쫙 나오는 거고 엑셀로도 뽑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코스피만 뽑을 수 있고 코스닥도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 종목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아직은 뭐 산업군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게 가장 기초 데이터인 거죠. 네. 그래서 2020년 2월 20일 기준으로 뽑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KRX 전체 지수다. 전체 지수 기준으로 이 KRX 지수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말고요. KRX 지수라는 게 따로 있는 거고, KRX 지수에는 KRX 300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KRX 자동차가 있는 거고, KRX 반도체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업종이나 뭐 그 산업이나 이런 분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자동차는 18개, 헬스케어는 92개, 구성 종목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네이버를 구성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느 거는 자동차 집어넣는다, 어느 건 반도체 그쵸, 그쵸. 네,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해석을. 그다음에 시총에 따른 분류하고 이제 투자 적용 방법. 지금은 이제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에서는 대형주까지도 다르고 초대형주까지도 다른 거예요. 여기는 지금 대형주 이후에 없는데 사실 초대형주가 있는 거죠. 초소형주가 있듯이 이쪽에 이제 초대형주가 있는 거고요. 대형주가 여기가 이제 5조 이상이 이제 대형주라고 하자 그러면 5 다음에는 10조가 되겠죠. 이 오른쪽에서는. 그다음에 코스피 전체 지수는 이제 코스피 선택해가지고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도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200이 중요한 거고요. 그죠? 코스피 200이 중요한 거고,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닥 150이 이제 지금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150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사실 코스피가 뭐 몇 개냐 이거보다도 코스피 100 뭐 이거보다도 중요시하는 거는 저희 코스피 200을 좀 더 강조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중에서 코스피 200개 종목을 이 커뮤니케이션스하고 건설하고 중공업 막 이렇게 또 나눠 놓은 것 뿐이고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을 거고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들이 바로 공매도 대상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인 거고요. 어, 공매도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 오면 코로나 발생했을 때처럼 그러면 공매도 대상 종목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종목이 다 공매도 대상 종목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못해. 그러면 이제 국가 경쟁력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공매도 제도는 좀 논란의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개인도 공매도를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거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거는 이제 제한 사항인 거죠, 국가에 대한.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이 있을 거고 삭제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이런데 이제 돈이 보이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테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테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그 테마는 아니에요. 그냥 국가에서 이런 게 맞지 않나? 뭐 ESG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ESG가 일단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인정한 종목이라는 거죠. 이 종목들. 그렇지만 테마가 딱 꼈을 때 뚜껑을 딱 열면 그냥 변동이 없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뭐 100%, 200%막 날아가는 종목들이 있고 왜 그런지는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테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테마라고 하면 이제 비빅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그래서 이쪽에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가 또 이제 굉장히 얼마 전까지 날라갔었고. 그래서 이 안에 이 15 종목이 있잖아요. 15 종목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내가 2차 전지를 공부를 해. 공부를 하는데 이 10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를 몰라. 그런데 다른 종목을 공부를 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기본이라는 거죠. 이 10종목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장주들이 다 이 안에 있거든요. 대장주는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간헐적으로 주도주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선택이지만. 그래서 2022년 2월 22일 기준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바이오 게임 인터넷. 그래서 10종목씩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이렇게, 그다음 반도체는 이렇게 있다. 전기차 테마가 막 날아갈 때, 에코프로비엠 이 시리즈들이 막 날아갈 때, 현대차는 안 날아가죠. 좀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기아차도 안 날아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라. 그건 좀 심각하다는 거죠. 네. 지금 요런 종목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2차 전지에 이 SKI 테크놀로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모르고 SKI 테크놀로지를 하고 있다. 그건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LG화학이 대장주지 SKI 테크놀로지는 대장주가 아니죠. 물론 지금은 LG화학이 아니라 이제 다른 회사 지금 에너지 뭐 좀. 해서 코스피 뭐 뽑으면 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얘기들이 쭉쭉 나와주면서 여기 업종 분류하는 거, 회사가 몇 개고 막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원래는 숙제로 이제 다음 사람한테 음, 내야지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음, 그리고 이제 이 테마주 쪽으로 얘네들을 들어낼까 말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음, 했던 거고, 제가 테마주는 사실 중기 이상의 투자에 보면 테마주 이쪽 음, 있잖아요. 네, 이쪽에 얘네들을 지금 알려드리는 이 내용들은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큰 얘기.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게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구나. 이제 음, 그런 것들은 간략하게 얘기를 했고, 음.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